그래서 내가 퀴즈 하나 내볼 건데, 고흐의 탕기 영감의 초상, 에두아르 마네의 에밀 졸라의 초상, 클로드 모네의 기모노를 입은 까뮈, 이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초상이라는 건가? 아, 오! 나 알았어. 저 뒤에 다 일본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부채 뒤도 그렇고 다 그러네. 일본 그림이 그려져 있네? 뒤쪽에? 정답! 확대를 해서 보면 뒤쪽 편에 뭔가 일본스러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게 근데 보여. 되게 재밌다. 그치. 어. 19세기 중후반 때 시절인데, 특히나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 일본의 풍속화라고 불리는 우키요에라고 하거든. 이때 유럽에서는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것들을 품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게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렵지. 구분이 못하잖아. 맞아.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일본 문화였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화가들이 이 자포니즘에 푹 빠지게 돼. 아, 재밌다. 그 원인이 바로 요 우키요에 때문인데, 그럼 일단 얘가 도대체 뭔데 그때 당시 화가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요게 이제 좀 중요하잖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키요에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일본의 전란시대, 전국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맞아. 너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있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지. 어. 그 오부나가가 전국시대 통일 직전을 이루었고, 그 수족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잖아.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 막부들, 장군들, 쇼군들 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 그치. 임진왜란 실패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잖아.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을 빼앗아온 사람이 바로 그 도쿠가와 유명한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시. 새로운 막부의 중심지로 잡았던 곳이 지금의 도쿄, 에도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에도 막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백 년 동안 그 번으로 나눠져서 막 맞아. 번끼리 막 싸우는 그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대였었죠. 그래서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통일이 돼. 이후 3세기에 걸쳐서 일본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유행하게 돼. 그러다 보면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먹고 살만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해.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공업이 조금 우대를 받았어. 우리는 제일 그치. 마지막이었잖아. 우리는 농업이 맞아. 가장 우대받고 상공업은 조금 천시받았잖아. 맞아. 근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상공업도 어느 정도 좀 대접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그 상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존인이라는 계층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리고 다니던 문화, 예술이 이제 존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우키요에. 우키는 뜰구자, 요는 세상 세자. 세자. 그래서 떠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 덧없이 여기저기를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이고, 에는 그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키요에는 말 그대로 덧없이 이곳저곳을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뜻이니, 그때 당시 존인들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녔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즐겼었던 그 풍경, 그들의 생활, 그들의 일상,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낸 것을 우키요에라고 불러.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귀족들이 즐겼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야. 일반 서민들이 즐기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본 생활상이 어땠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 우키요에를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오히려 서민들이 즐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그때 어떤 문화가 유행했었는지, 뭐를 즐겼었는지 이런 걸 되게 잘 볼 수 있어서 좋겠다. 우리도 딱 그런 그림 그렸던 화가 있잖아. 김홍도? 김홍도의 작품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삶의 모습 다 확인할 수 있잖아. 맞아. 그때 당시 풍속하게 그리다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일을 할 때 이런 복장으로 일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 서당은 이런 풍경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잖아. 우키요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그림이구나.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주제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는 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담아내는 직업들, 사진 작가라든지 뭐 당장 우리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쁜 걸 담고 싶어요. 아 맞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그냥 마찬가지 것 같아. 미인도는 없는 데가 없고. 그렇지. 그치? 아니 솔직히 내가 화가라도 맞아. 정말 예쁜 사람 데려다가 모델 삼아서 그림 그리고 싶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일본 우키요에도 마찬가지였어. 주로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미인도. 바로 이런 그림. 모노로브 같은 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에 유행했었던 이제 우키요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책에 들어가는 이제 사파를 최초에 자신의 호를 색에서 이제 우키요에를 이제 그렸던 사람 중에 하나로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키요에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어. 근데 이 남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저는 우키요에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라는 새로 이제 장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스타워즈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SF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가 생겨버린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 아 그랬구나. 되게 당시에는 뭔가 획기적인 장르였었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일단 딱 봐도 예뻐 보이잖아. 그러니까 색감이 되게 예쁘다. 정말 우리 눈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 내가 어제 시장에서 봤었던 그 풍경, 내가 오늘 보는 그 자연 풍경의 모습이 그대로 색채가 입혀지면서 그림 속에 담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수요가 생겨.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품도 많아지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과 인물들과 사건들을 묘사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다 어디선가 본 그림 같아.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구나. 사실 이 그림도 정말 많이 본. 근데 일시지만 가도 있어. 진짜 나가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 반경 1km 안에 이 그림 무조건 나온다. 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인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렸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그렸던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해. 그리고 일본 드라마 보잖아? 무조건 나온다. 우리 보통 심심할 때 뭐 해? 심심할 때 보통 뭐 영화 보고 그치.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고 공연 보고 다 똑같잖아. 당시 일본도 똑같았어. 가부키라고 하는 종합예술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 가부키.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뮤지컬 같은. 그래. 음악도 연주하고 사람이 나와서 연기도 하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게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유행했었던 장르거든. 지금도 해. 맞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전에 판소리 같은 느낌. 그치.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부키에 등장하는 이 배우들이 인기를 또 끌기 시작하는 거야. 배우들의 초상화에 야쿠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 팬카드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거야. 팬사진. 그 야쿠샤가 배우라는 뜻이야. 연기자. 애는 그림. 그래서 배우 그림 이제 이런 뜻이야. 배우의 그림이야. 아 저런 모습이야. 남자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뭔가 무사 같은 막 이런 느낌.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내가 알기로 그때 당시 가부키는 여자 배우가 없었어. 다 남자였어. 그래서 여자 역할도 남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유럽도 똑같잖아. 맞아. 유럽도 예전에 오페라, 맞아. 파리넬리, 가부키도 비슷해. 우리로 치면 조선 후기였었거든. 그 정조 때. 근데 이때 당시 일본에 동양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 너 어디서 본 적 있을 거야. 도쿠샤이 샤리쿠라고. 너무 유명해서 저 그림도 봤어. 내가 일본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익숙한 게 많네. 이 사람은 동양의 피카소라고 불릴 만큼이나 그때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화가야. 독일의 유명한 미술 비평가인 율리우스는 뭐 렘브란트,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샤라쿠를 세계 3대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도 미술사계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거든. 근데 재밌는 게 이 정도로 유명한 거장이면 화가들의 일대기가 나오지 쭉 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18세기 말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짠! 하고 나타나더니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40여 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초상화를 그려내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진짜? 보통 미술계 이런 사람 없잖아. 이런 사람은 없지.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남자와 관련된 이 미스테리한 행적에 되게 이야기가 많겠는데? 설이 많아. 누나 해리포터 알지? 처음에 자기 등장시키고 작가가 글 썼던 거 아니잖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떤 특정 다른 화가들이
그냥 예명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설이 하나가 있어. 이때가 조선에서는 김홍도가 활동하던 시기였었거든. 근데 이 샤라쿠의 작품하고 김홍도의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림 화풍이 비슷해. 진짜? 그리고 심지어 김홍도 작품 보면 육지가 자주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손가락 6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샤라쿠 작품에서도 막 발가락이 6개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도 해. 이 끝선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선을 그린다고 하면 직선으로 쭉 그리잖아. 근데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선을 쭉 긋고 나서 마지막 턴을 살짝 꼬아서 동그랗게 말아. 근데 샤라쿠 작품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보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홍도의 화풍하고 좀 비슷한데 또 하필이면 요 기간 동안 조선에서는 김홍도의 작품이 안 나와. 딱 요 기간만.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했을 그런 수도 설들이 있지 나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때 당시 김홍도가 잠깐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 1년 남짓 그냥 대충 그려줬는데 일본에서는 뭐 동양의 피카소다 뭐 이런 엄청난 화가 나왔다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우리 그냥 즐겁자고 이런 설들이 좀 나오고. 근데 워낙에 그렇게 이제 정체가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도는구나.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학계에서는 아니다, 김홍도는 그때 지방 관리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좀 적었었던 것 뿐이다. 김홍도가 그때 당시 일본에 갔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니 김홍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오늘 샤라쿠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비슷한 화풍이라고 비슷해. 하니까. 그러니까 끝선만 봐도 비슷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이 샤라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다. 근데 이 샤라쿠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재밌는 게 현대에 와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화가야.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인기가 좋기는 했어. 근데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대. 왜냐면 이 남자는 너무 똑같이 그렸거든. 약간 우리 그림이라는 건 그런 게 좀 있잖아. 아, 조금 미화가 돼야 되지. 맞아. 그리고 또 무릇 그림이라고 하면 더 이쁘게. 단점은 좀 가려주고 맞아. 장점은 좀 부각시켜주고 무릇 예의상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남자는 너무 똑같이 그려. 지금 보면 도슈샤이 샤라쿠라고 이뻐. 아, 저 뒤에 옆에 그림은 이쁘네. 뒤에 보면 같은 인물이야 지금. 어머, 옆에는 샤라쿠는 확실히 현실적으로 그렇지. 사실적으로 그렸구나. 그러니까 같은 배우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샤라쿠의 그림이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뭔가 우리 그 스노우라고 하잖아. 어플 카메라로 찍는 것과 우리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어플 카메라로 찍는 걸 선호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플 카메라의 모습은 내가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맞아. 이거 누구지? 약간 근데 그게 예쁘지. 뭐 이렇게 더 뽀샵 처리도 돼 있고 눈도 더 커져 있고 예쁜데 사실은 나는 그냥 일반 카메라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진짜 나잖아 어쨌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샤라쿠 그림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요즘에 되게 좀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화면 나오는 거 볼 때마다 괴롭지.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화면에 부풀어 보여. 넌 돼지가 앉아있어 볼 때마다 나 느끼는 게. 돼지까지는 아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주제랑 관련도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 되게 마르셨네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 나도 그치? 촬영 가면서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막 연예인들을 막 보게 됐잖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엄청 말랐어. 근데 화면에 그게 우리가 더 부풀어 보이는 거야. 내가 그 제일 많이 느꼈던 게 현무형. 생각보다 날씬하시구나. 현무형 생각보다 너무 날씬한 거야. 브라운관으로 봤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 브라운관이라고 하니까 되게 브라운관 너무 옛날 사람이다. 브라운관이 몇 밀리니 진짜. 네, 뱉자마자 바로 아차했거든. 나도 근데 너무 익숙한 편. 지금이랑 그때랑 팬들 마음은 똑같아. 그래, 날씬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잘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너무 이제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싫어했을 수 당시에는 있겠다. 인기가 없었대. 아마 그래서 10개월 만에 사라졌을 그랬을 수도 있겠어. 누군가 테러한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다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 이제 이 우키요의 이제 주제들을 보통 이제 미인도 그리고 막 이렇게 가부키에 등장하는 뭐 장면이라든지 가부키의 배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즐기는 것 바로 풍경화. 사실 풍경화는 어떤 지역의 그림이든 간에 빠질 수가 없어. 그치. 사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맞아. 자연이잖아.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우키요에가 풍경화를 이제 많이 담아내게 되고 이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막 시리즈물도 나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쳐.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일본 전역에 이 우키요의 풍경화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으면서 우리한테까지도 익숙해져. 맞아. 너무 대표적인 익숙하다.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 너무 익숙하다.